자, 이어가지고 데카르트 마케팅부터 했죠. 데카르트 마케팅이 유명 예술가의 작품을 디자인에 적용하는 게 데카르트 마케팅이고요. 리브랜딩 마케팅은 말 그대로 브랜드를 다시 한다는 거죠. 그래서 브랜드 이미지를 새롭게 창출하고 소비자에게 인식시키는 활동을 리브랜딩 마케팅이랍니다. 그다음에 뉴로 마케팅은 뉴런 신경 마케팅이죠. 신경 마케팅. 그러니까 소비자의 무의식이 중요하고요. 무의식에서 나오는 감정이나 이런 거를 효과적으로 적용하는 기법을 뉴로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상 시리즈가 있는데, 종족의 우상이라는 것은 인간이라는 종이 가진 전형적인 성향은 종족의 우상이고요. 동물의 우상은 이제 정저지화죠. 그냥 우물한 개구리. 네. 생각하면 되고, 극장의 우상은 뭐 전문가가 한 말을 그냥 맹신하는 거죠. 예. 기존의 학문적 체계를 맹신하는 게 극장의 우상이고요. 시장의 우상은 뭐 사람들 간의 접촉에서 일어나고 사람들 간의 교류는 언어를 이용해 나타나기 때문에 언어에 의한 오류라고 하는데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시장의 우상은. 그다음에 프로이트의 성격 이론을 보면 뭐 구강기, 항공기, 남근기, 잠복기, 생식기 이렇게 5가지 시기로 분류가 돼 있고 이 중에서 구강기, 항문기, 남근기 시기를 이제 성격 5살 전이죠. 5살. 그 남근기까지를 성격 형성의 결정적 시기로 여기고요. 그다음에 하는 게 리비도라는 게 본능적인 성적 에너지가 리비도라 하고요. 그다음에 성격의 3가지 구성 요소가 이드죠. 원초화라고 하고요. 이드, 에고, 슈퍼 에고. 그러니까 어떤 순서로 해야지. 그냥 뭐 이드라는 게 낫겠어. 뭐 성격의 가장 원초적인 부분이고 뭐 자기 만족만을 추구하는 쾌락 원리, 뭐 성적 본능, 공격적 본능을 가진 게 이드랍니다. 그다음에 에고는 이제 이성적으로 지배하는 거죠. 원초와 네. 그게 뭐 그냥 알파벳 순으로 증가한다 보면 되겠네요. 이드 에고 2글자, 3글자, 슈퍼 에고 이거는 7글자, 7글자, 8글자. 네. 그다음에 초자 슈퍼 에고 같은 경우에는 양심이죠. 사회의 가치와 도덕이 내면화된 일반적으로 양심이라 는 것을 초자라고 합니다. 네. 그다음에 삼강오륜이라는 게 3가지 강령각, 5가지 인륜, 그래서 삼강오륜이고요. 삼강에서는 군의신강, 부의자강, 부의부강, 네. 부의자강, 부의부강, 군의신강이 있고요. 이게 세소고기랑 좀 헷갈리죠. 오륜 같은 경우에는 부자유친, 군신유의, 부부유별, 장유유서, 붕우유신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붕우유신이랑 교우유신이 헷갈렸어요. 네, 붕우, 삼강오륜은 붕우유신, 세소고개는 교우유신, 사친이효, 네. 사군이충, 사친이효, 교우유신, 임전무태, 살생무태. 임전무태랑 살생유택은 워낙 유명한 거니까 뭐 쉽게 아는데 사군이충, 사친이효, 사친이효도 뭐 쉽게 알 수 있죠. 삼강오륜이랑 세소고개 헷갈리는 거 뭐 좀 조심하면 되고요. 그리고 뭐 사상 중에서 공자는 덕치주의고요. 맹자는 왕도정치고요. 순자는 예치주의, 노자는 자연주의, 장자는 무의자연 알면 되고 세계 3대 법전이 있는데 이거를 바꿔요. 함무라비, 로마, 나폴레옹 법전 이거는 그 좀 대다수의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거니까 쉽게 아니까 함무라비를 바빌로니아 법전으로 바꿔서 내든가 로마 대법전을 유스티니아스 법전 이걸 바꿔서 낸다든가 이거를 조심하면 될 것 같아요. 바빌로니아나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이랑 나폴레옹 법전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IBM에서 만든 왓슨이라는 인공지능이 있는데 이게 퀴즈에 참가했다는 거. 뭐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고 판단하는 데 최적화된 인공지능 슈퍼컴퓨터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5G는 요새 광고에서 하도 많이 하니까 뭐 괜찮은데 뭐 최대 속도 가지고 장난칠 수 있으니까 최대 속도가 20GB입니다. 20GB.
뭐 LTE보다 20배 빠르다고 하니까 LTE는 1GB겠죠, 가면. 뭐 처리 용량은 100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죠. 그냥 VR 기계? 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 쳐볼까? 어떻게 생겼는지. HMD. 네, VR 기계나 구글 글라스 같은 거라 보면 되네요. 그 다음에 MMC 같은 경우에는 멀티미디어 카드라고 하는데 휴대용 장치에서 사용하는 외장형 플래시 메모리 SD 카드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GDP는 국내 총생산이고 GNP는 국민 총생산이고 그 다음에 이제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환율이 올라가던 게 뭐 1달러에 1,000원 하던 게 1달러에 2,000원으로 바뀐 거죠. 그러면 일단 수입은 감소하게 되겠죠. 원래 1,000원 가지고 100달러를 사왔는데 이제는 2,000원 가지고 100달러를 사야 되니까 원자재 값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수입은 감소하고 수출은 증가가 되겠죠. 원래 수출할 때는 달러로 팔잖아요. 1달러짜리 팔아가지고 1,000원 수익 얻던 게 이제 같은 물건 팔면 2,000원짜리 수익을 얻으니까 수출은 당연히 증가되겠고 뭐 국내 생산 및 고용이 증가된다고 하는데 뭐 원자재 값이 올라갔으니까 생산비는 증가하겠고 그러면 물건 값은 올라가겠죠. 그러면 이제 국내 물가는 상승을 하게 되겠고 외국 투자자들은 주식을 팔려고 하죠. 이제 1달러 받던 게 0.5달러밖에 못 받으니까 주가는 하락하게 되고요. 원화의 가치는 하락하게 되고 외채 상환 부담이 증가되죠. 원래 1,000원 가지고 뭐 1달러씩 갚던 거를 이제 2,000원씩 내고 1달러씩 갚아야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요. 환율 하락은 이거 반대로 생각하면 뭐 간단한 거죠. 반대로 해가지고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프로슈머는 프로듀서랑 컨슈머 합친 거고요. 이제 소비자가 개발 요구하고 아이디어 제안하고 뭐 기업은 이걸 이용해 신제품 개발하는 거 프로슈머로 하고요. 블루슈머는 블루오션의 소비자들이죠. 경쟁자가 없는 시장에서 새로운 소비자 그룹을 블루슈머라 합니다. 그 다음에 슈퍼 컨슈머는 그냥 지가 다 하는 거죠. 기업 생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뭐 스스로 판매자가 되고 제품의 기획에서 유통에 이르기까지 뭐 주도적으로 참여하면서 영향을 미치는 소비자를 슈퍼 컨슈머입니다. 그냥 지가 다 하는 거고 크리슈머는 크리에이티브 컨슈머죠. 창조적 소비자. 아까 했던 것 중에서 아, 모디슈머? 모디슈머랑 조금 비슷하겠죠. 모디슈머. 근데 조금 다릅니다. 크리에이티브 컨슈머, 창조적 소비자. 뭐 기존에 있는 상품을 소비하는 거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경로로 자신의 취향과 개성을 표현하여 제품 개발과 마케팅에 적극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소비자. 이게 모디슈머랑 좀 다르다고 하면 되고요. 트윈슈머는 그 인터넷 후기 참고해가지고 사는 사람들. 예. 뭐 그 인터넷 후기를 관찰해서 사기도 하고 자기가 인터넷 후기에 올리는 거. 예. 그러니까 사용 후기 쪽에 관련된 게 트윈슈머고요. ERP는 Enterprise Resource Planning, 뭐 전사적 자원 관리라고 하는데 뭐 엔터프라이즈가 기업체라기도 하고 그럼 기업 자원 계획 뭐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 기업 내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도를 극대화하기 위해 뭐 인사정보 시스템, 재무정보 시스템, 생산관리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법을 ERP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알면 되고요. MBO는 매니지먼트 바이 오브젝트, 목표에 의한 관리. 그죠? 그러면 이건 이제 목표를 설정하는 거죠. 일단 목표에 의한 관리니까 그냥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 중심으로 이제 자율적으로 일 수행하는 거. 강제로 시키는 게 아니라 목표만 정해줬고 그냥 네 마음대로
어떻게든 이 목표에 달아가라. 이게 매니지먼트 바이 오브젝트라고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B2B는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 기업 간 거래죠. 기업 간. 기업끼리 하는 거. 그 다음에 모듈 기업은 그냥 조립만 하는 거. 최종 회사 내 생산 공장이 없는 거죠. 최소한의 시설만 보유하고 부품 또는 완제품을 외부 기업으로 조달해 최종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을 모듈 기업이라고 하고요. OJT는 On the Job Training이라 가지고 일하면서 교육받는 거죠. 직무에 종사하면서 지도 교육받는 것을 OJT라고 하고요. 샤워 역할은 백화점 이제 꼭대기 2층부터 해가지고 쫙 낙기 미끼 상품 같은 거 쫙 그런 거죠. 위층에 이제 고객을 유인하고 이 사람이 위에 둘러보고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물건 사게 하는 게 샤워 효과고요. 롱테일 법칙은 파레토 법칙 반대죠. 80%의 사소한 다수가 20%의 핵심 소수보다 더 나은 가치 창출한다는 거고, 의존 효과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욕구에 의존을 안 하는 자신의 욕구에 의존하지 않고 광고나 선전물에 의존하는 거. 자신의 욕구에 의존하지 않는 게 의존 효과고요. 스필 오버 효과는 그 넘치는 거죠. 그러니까 특정 지역에 혜택이 넘쳐서 다른 지역에까지 퍼지거나 영향을 미치는 조선호 공항기 때 거제도 주변 조선소 주변 지역이 장사 잘 되는 걸 스피로버 효과라고 합니다. 쿠포 효과는 올릴 때는 존나 힘든데 그러니까 내려갈 때는 쫙 내려가는 거죠. 경기 부양책에 따른 회복 효과는 점진적으로 나타나는 방향에 이제 긴축 정책을 펴면 경기 냉각이 확 되는 거. 오르막길 올라가는 게 힘들고 내려갈 때는 금방 내려오는 게 쿠퍼 효과라고 하고요. 푸시 마케팅은 그냥 서로 푸시하는 거죠. 제조업체는 도매상에게, 도매상은 소매상에게, 소매상은 소비자에게 적극적으로 판매하는 푸시 마케팅이고요. 결점 마케팅은 우리 실수, 그러니까 우리 기업의 잘못된 점을 인정하고 그러니까 하는 거죠. 인정하고 그냥 치부를 드러내는 거. 결점 마케팅이고요. 하이엔드 마케팅은 진짜 존나 비싼 거. 최상류층을 상대로 한 고급 브랜드 판매 활동을 하이엔드 마케팅이라고 하고 앵커 스토어는 특정 상권을 대표하거나 대형 상가의 핵심이 되는 유명 점포를 앵커 스토어라고 하는데 서면 한복판에 스타벅스 전문점 같은 거 만들어 놓고 이게 이제 스타벅스 입장에서는 앵커 스토어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링겔만 효과는 집단에 속하는 구성원의 개인들이 공헌도가 집단 크기가 커질수록 점점 더 떨어지는 현상. 그게 링겔만 효과입니다. 어떻게 이게 설명 다겠네요. 그리고 이케아 효과는 이제 이케아가 주로 이제 조립식 가구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완제품 하는 것보다 조립하면서 더 재밌어 하는 거. 더 높은 만족감을 주게 되는 게 이케아 효과고요. 이케아 이거 말고 이런 비슷한 거 하나 더 있었는데 이거 받아보면 나오겠죠. 그다음에 BCG 매트릭스는 현금 흐름에 따라 각 전략 사업 단위를 분석하는 기법이라 가지고 BCG 매트릭스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시장 침투 가격 정책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솔직히 어떻게 설명이 될지도 모르겠고 내가 경영학을 전공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대중적인 제품이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높은 제품에 많이 이용된다고 하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커서 저가격이 충분히 수요를 자극할 수 있어야 되고 경쟁자는 아직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없어 시장 진입이 어려운 상태에 있어야 시장 침투 가격 정책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풀 전략은 그냥 현대자동차처럼 자동차를 광고하는 게 아니라 브랜드를 막 감성박그 하면서 현대 이렇게 딱 띄우는 것처럼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현대에 대해서 검색하면서 막 찾는 거죠. 당기는 전략이죠. 그게 풀 전략이고요. 그 다음에 수평적 마케팅 시스템 이래가지고 H는 호라이즌 이런 거겠죠. M은 마케팅이겠고 S는 시스템이겠고 공생적 마케팅이라 합니다. 그리고 동일 단계에 있는 서로 무관한 기업들이 대등한 입장에서 생산 및 마케팅 활동을 공동으로 계획하고 통제하려는 계열화를 수평적 마케팅 시스템이라 하고요. 그 다음에 다중 오름 방식은 경매 방식 일종인데 우리나라 통신사들 하는 거.
입찰가 동시에 적어내고요. 이제 제일 적게 낸 사람한테 이제 알려주는 거죠. 전만 얼마 냈다더라. 이러면 너 제일 적게 낸 사람이 난 포기하겠어. 이러면 경매 끝나는 거고, 아, 질 수 없다. 올라가자. 이러면 쭉쭉쭉쭉 하는 거죠. 그걸 다중 오름박치. 그다음에 모듈러 주택은 공장에서 다 만들어 놓고 장소에서 이제 조립하는 거. 그게 모듈러 주택이고요. B 플레이어는 기업 내에서 대다수를 차지하는 사람들. 중간 그룹이 B 그룹에 속하는 보통 이제 뭐 70% 차지하고 근무 연수가 길어 경험이 풍부하다고 합니다. B 플레이어는 에어포칼립스는 스모그로 조짐당하는 거. 스모그로 인한 종말. 에어랑 아포칼립스 합친 거고요. 컴팩시티는 쪼매난데 다 있는 거. 100m 이내에 뭐 다 있는 게 컴팩트 시티고요. 퍼스트 무버는 애플이라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선도자라고 하는데 새로운 시장 선도하는 기업을 퍼스트 무버라 합니다. 그 다음에 그리드 페리티는 태양광 그 전력 생산 비용이랑 화력 발전소 전사 그 전력 생산 비용이랑 딱 겹치는 그 부분. 그 전기를 생산하는 데 있어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발전 단가와 화력 발전 단가가 동등해지는 균형점을 그리드 페리티라 하고요. 마이스 산업 아까 했으니까 됐고, 오지는 20GB고 최저 다운서도 100MB랍니다. 스마트폰 보급률 해가지고 우리나라는 2등입니다. 1등이 홍콩이에요. 홍콩에 이어 2고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6번째라고 합니다. 그다음 가솔은 그 옛날 솔벤트였나? 뭐였지? 유사휘발유라 보면 돼요. 유사휘발유. 무연 휘발유에 에탄올 10% 섞은 거. 엔진 성능 저하시키는 가솔. 가스랑 알코올 합친 거죠. 가스가 이제 기름이잖아요. 알코올 합쳐가지고 가솔입니다. 게이트키퍼는 뭐 미디어 올리기 전에 마지막으로 확인한 사람. 매스미디어를 통해 대중에 전달되기 전에 검열하고 뭐 이런 거고, 더불어 광고는 광고 속의 광고죠. 특정 제품을 소품으로 활용하는 광고 기법. 뭐 PPL이랑 좀 헷갈릴 수 있겠는데 뭐 PPL이랑 좀 헷갈릴 수 있겠다. 일단 더불어, 근데 PPL 같은 경우에는 드라마나 이런 쪽인데 더불어 광고는 광고 안에서 또 광고를 넣는 거니까 좀 다르긴 다르겠네요. 그 다음에 르포르타주는 르포할 때, 고도할 때 있잖아요. 고도할 때 자기 견해를 대빵 잡아 넣는 거. 보고자가 자신의 식견을 배경으로 하여 심층 취재하고, 사이드 뉴스는 에피소드를 포함시켜 종합적인 기사를 완성하는 르포르타주고요. 올림픽 경기 종목 총 33개예요. 봤던 책이 진짜 오래된 책이거든요. 그 기사 27개인가 됐는데 엄청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또 올림픽 자체는 1896년 그리스에서 시작을 했겠죠. 하고 야구가 부활했답니다. 난 야구가 2008년 베이징 올림픽으로 끝난 줄 알았거든요. 야구가 이번에 부활했고요. 올림픽 경기 종목으로 가라레도 추가했고요. 볼링은 없답니다. 그다음에 동계올림픽 같은 경우는 1924년에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평창올림픽은 23회고요. 그다음에 그 베이징에서 2022년 동계올림픽 하는데 24회라고 합니다. 몇 회, 다음 동계올림픽은 또 기억하는 게 좋겠죠. 뭐 2020은 도쿄에서 하고 있는데 올림픽 개최 안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데이터 양단위는 뭐 킬로바이트, 메가바이트, 기가바이트, 테라바이트, PB가 페타, 엑사, 제타, 요타, PE, ZY. 보통 테라까지는 많이 쓰니까 뭐 잘 아는데, 페타, PE, ZY, PE, 제타, 엑사군, 엑사. 그 다음에 크래킹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컴퓨터 시스템에 접근 권한 없이 접근하여 통신망이나 시스템을 파괴하는 것을 크래킹이라고 하고요. 스핀닥터는 대통령 선거에서 이제 고용되는 미디어 대변이나 선거 전문가. 그러고 보니까 좀 있으면 미국 대선 있죠. 그러니까 미국 대선 같은 것도 또 추가해놔야겠네요. 그거를 이제 스핀닥터. 스핀닥터는 대선에서 미디어 대변이나 선거 전문가를 스핀닥터라고 하고, 메타픽션은 뭐 설명 보니까 뭐 현실과 호구 사이의 의문을 제기하고자 소설의 플롯, 시점, 소설 방식을 기존 형식에서 탈피하고
보편적 진리 추구에 대한 지향을 폐기하려는 소설의 한 경향이라고 합니다. 그냥 나는 남들과는 다르다 이거를 하는 소설의 경향을 메타픽션이라 하고요. 폴리패서는 뭐 정치하려는 교수님들, 플레이밍은 악플 나는 걸 플레이밍이라고 하고요. 뭐 공소장 일본주의는 뭐 일단 그 소장 같은 거는 이제 한 개만 내는 거죠. 한 개만 내고 뭐 기타 증거물과 서류는 일체 제출해서 안 된다는 원칙이고요. 그러니까 공소장 하나만 딱 낸다 이거죠. 그다음에 증거물과 서류는 재판 중에 이제 제출을 하겠죠. 그래서 뭐 증거 제출하고 이러잖아요. 네. 소송할 때는 그냥 소장 하나만 한다는 거고요. 공소 불가분의 원칙 같은 경우에는 뭐 공소 제기의 효력은 공소장에 지정된 피고인과 공소 사실에 대해서 단일성, 동일성 인정되는 모든 사실에 불가분하게 미친다. 그러니까 공소장에 적힌 것만 한다. 예. 그거를 공소 불가분의 원칙에 하면 되고. 콘탱고라는 게 뭐 선물 가격이 현물 가격보다 높거나 결제월이 멀수록 선물 가격이 높아지는 현상을 콘탱고라고 하는데, 이렇게 선물이 장래 일정한 시기에 넘겨준다는 조건으로 매매 계약을 하는 거래 종목을 선물이라고 합니다. 뭐 선물 가격이 결제월이 멀수록 선물 가격이 높아지는 현상을 콘탱고로 한다. 예. 그다음에 신디케이트, 트러스트가 아니구나. 그러면 카르텔, 트러스트, 신디케이트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다음에 베이시스는 뭐 그 선물 가격 차이, 현물 가격과 선물 가격의 차이, 그게 베이시스고요. 사이드카는 서킷 브레이크랑 반대죠. 서킷 브레이크는 주식 시장이었는데 사이드카는 선물 시장이고, 헤지는 뭐 투자가 예상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때를 대비하여 가격 변동의 위험을 선물의 가격 변동에 의하여 상쇄하고자 하는 현물 거래를 해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스톡 그랜트는 주식을 부여한다는 거죠. 인재영입 하려고 주식을 무상으로 주는 그 제도를 스톡 그랜트라고 하고요. 벌처 펀드는 부실기업을 인수한다는 게 중요하죠. 부실기업을 인수해가지고 이걸 다시 살려놔가지고 비싼 값에 파는 거. 아니면 뭐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 또는 자금, 벌처 펀드. 롱숏 펀드는 뭐 오를만한 주식은 매수하고 내릴만한 주식은 공매도 하고, 그러니까 롱숏입니다. 태풍 이런 같은 경우에는 뭐 사이클론 같은 경우에 인도 양평골마, 아라비안, 우리나라는 타이푼이죠. 타이푼. 아시아 쪽은 타이푼이, 허리케인은 이제 대서양 서부라고 했는데 그냥 간단하게 미국입니다. 허리케인은 미국이고 윌리는 호주 쪽, 사이클론은 인도 쪽,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GD, 굿 디자인, KS는 한국 산업 표준 인증 마크고요. KC 마크는 이게 C가 뭐지? 안전 쪽으로 했는데 안전은 시큐리티 아닌가?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KC 마크, 코리아겠고 K는. 코리아, certification, 많이 본 단어인데. 증명? 국민의 안전을 증명한다. 일단 뭐 국민의 안전을 위한 법으로 등록한 제품으로 국가통합인증마크 KC마크랍니다. Q마크는 민간시험 검사소죠. 민간시험 검사소까지 중요해요. 품질 테스트를 마쳤다는 게 Q마크고요. 다음 교토의정서는 그거 오존층 파괴 막으려고 모인 거죠. 아니다. 오존층이 아니라 지구온난화 막으려고. 교토의정서. 뭐 우리나라는 1차 이행기간이 2008년, 2차 감축 공약은 2013에서 2022죠. 우리나라는 자발적으로 참여했다고 합니다. 25에서 40% 감축을 하고요. 감축 대상 가스로는 이산화탄소, 메탄 이거까지는 정말 잘 알죠. 이산화탄소는
거의 100%다 한다 보면 되고, 아산화질소, 과불화탄소, 수소불화탄소, 육굴화학이 이제 감축 대상 가스고요. 하이니 법칙은 큰 사고 터지기 전에 자잘한 사고들이 막 터지는 거. 예. 그다음에 줄리의 법칙은 행운은 그냥 우연이 아니다. 예, 우연이 아니다. 예. 모든 행운은 필연적이다가 줄리의 법칙이고요. 피그말리온 효과는 옛날에 그 위에 있던 스티그마 효과 반대죠. 예. 타인의 기대로 능률을 얻거나 결과가 좋아지는 게 피그말리온 효과고요. 그다음에 케빈 베이컨의 6단계 법칙이 그냥 다 지구촌 인간은 다 연결돼 있다. 6사람만 건너면 서로 다 아는 사람이다. 이거 케빈 베이컨 이 배우 이름이에요. 바이덴티티 바이가 물건 사는 그 바이고요. 덴티티는 아이덴티티죠. 그러니까 물건을 사는 걸로 인해 가지고 자기 정체성을 찾는 거죠. 그게 바이덴티티고요. 아까 3강 오륜 중에서 이제 있고 사서 5경이 있는데 사서가 노노맹자 대학 중용 이기는 좀 자주 하니까 5경이 역경 시경 서경 얘기 춘추 역서시의 춘 역시 역시 서에는 춘추다. 오, 괜찮다. 역경, 시경, 서경, 예경, 예기, 예기, 춘추. 역시 서에는 춘추. 괜찮네요. 사물놀이는 꽹가리 장구 북지응으로 치는 거고요. 티샷은 골프 처음 시작할 때 치는 거. 이게 티샷이고. 아람이 부분은 이제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책에 있었으니까 적었어요, 일단. 뭐, 각국의 반정부 민주화 시위, 그러니까 튀니지를 시작으로, 2010년 튀니지를 시작으로 했다. 지금 중국 꼬라지가 될 것 같으니까 이것도 혹시 보면 나올 수 있겠죠. 루키즘은 그냥 말 그대로 룩만 보는 그거고요. 그러니까 외모지상주의죠. 그 다음에 쇼비니즘은 태극기 부대. 예. 뭐 나폴레옹을 신과 같이 숭배하며 극단적 애국심을 보여줬던 앤 쇼뱅이라는 병사 이름에서 유래한 말. 배타적인 애국주의, 쇼비니즘이 태극기 부대다. 그 다음에 아폴로 신드롬은 똘똘한 놈들 모아놨더만 성과가 개파이다. 예. 아폴로 신드롬이고요. 국고보조는 국고보조랑 국비보조랑 이것 때문에 적은 국고보조는 지방자치단체한테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한테 주는 게 국고보조고요. 국비보조는 개인한테 주는 거. 네. 국고보조랑 국고보조는 지방자치단체, 국비보조는 개인 하면 되고 기저효과는 어떠한 경제 지표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기준이 되는 시점과 비교 대상의 시점의 상대적 위치에 따라 그 결과값이 실제보다 왜곡되어 나타나는 일종의 착시 현상 이를 기저효과라 합니다. 모르겠어요. 스파게티보 효과는 뭐 FTA나 이런 거 하면 각국마다 뭐 무역협정 이런 거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이게 막 섞여가지고 스파게티처럼 개판된다는 거죠. 국수가다처럼 각기 다른 원상지 규정, 통관 절차, 표준 뭐 성격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거고요. 블라인드 전략은 뭐 호기심과 궁금증을 일으켜 주의를 집중하여 하고 브랜드를 오래 기억하도록 하는 마케팅 전략을 블라인드 전략이고요. 엠부시 전략은 엠부시가 매복이잖아요. 부시 교묘하게 규제를 빠져나가는 마케팅 전략을 엠부시 전략이죠.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올림픽과 같은 스포츠 행사에 뭐 공식 스폰서인 척하면서 판매량 늘리는 방법 엠부시 전략이고요. 미투 전략은 너도 나도 따라가자. 비슷하게 네가 성공했으니까 나도 같이 가자. 있는 거죠. 옛날에 뭐 대왕 카스테라 했을 때 너도 나도 뭐 다 같이 대왕 카스테라 만드는 거. 그리고 시더비 윗몸 일으키기를 말합니다. 시더비. 그다음에 고센의 법칙이라는 게 뭐 한계 효용 이론, 뭐 재화를 소비함으로써 효용 또는 만족감을 얻는 거라고 하는데 가령 빵을 있을 때 하나만 먹으면 만족감 10이고 빵 3개가 있을 때 그러니까 하나만 먹으면 만족감 10인데 3개 연속으로 먹으면 뭐 8, 18, 6으로 만족감이 떨어지는 게 고센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연속해서 먹으면 만족감이 떨어진다는 것까지만 알겠고 설명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뭐 줄이지 못하겠어요. 네. 그다음에 탈리오 법칙이 피해자가 그러니까 입은 만큼만 피해자가 입은 피해 같은 정도를 눈에는 이에는 이 탈리오 법칙이 그거고요. 소피아 부인이 유로 캐리 트레이드 자금을 기반으로 한 유럽계 자금이라는데, 그럼 또 유로 캐리 트레이드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낮은 금리로 유로화를 빌려가지고 높은 수익률 기대되는 나라와 주식인 채권 등을 투자해 수익 얻는 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싼 값에 유로화를 사가지고 돈 버는 거를 유로 캐리 트레이드를 쓰는 사람이 소피아 부인이란 거고요. 골디락스가 막 경제가 높은 성장을 이루고 있더라도 물가 상승이 없는 상태라고 하는데, 이거는 골디락스 존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뜻이랑 좀 달라가지고 적었고요. 골디락스가 높은 성장을 이루는데 물가 상승이 없는 거를 골디락스라고 하고요. 넛크래커는 한 나라가, 우리나라죠. 그러니까 선진국에 비해 기술과 품질에서는 밀리고 후진국에 비해서는 가격이 밀리는 현상이 넛크래커고요. 중국이 가격으로 조지고 있고, 그렇다고 미국 기술력을 따라가기엔 좀 부족하고, 이런 걸 넛크래커였고요. 메디치 효과는 서로 다른 이질적 분야를 접목해 창조적, 혁신적 아이디어를 창출해내는 걸 메디치 효과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레버리지는 고정적 지출과 고정 비용이 기업 경영에서 지렛대와 같은 중심적 역할, 중심적 작용을 하는 일, 고정적 지출과 고정 비용이 중심적 하는 걸 레버리지라 하고, 브레인 이니셔티브가, 이거는 오바마 정부에서 한 건데 뭐 대규모 뇌 연구 프로젝트라고. 브레인 이니셔티브. 그다음에 에셜론, 이거 뭐라 읽는지 모르겠어요. 우쿠사. 네. 세계 통신 감청하는 정보 감시망은 에셀론이랍니다. 에셜론. 네. 테킨트는 기술적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 휴민트는 뭐 옛날로 따지면 007 같이 그냥 간첩 풀어가지고 정보 용어 풀어서 하는 게 휴민트고요. 테킨트는 기술적으로 정보 빼오는 게 테킨트고. 타이탄은 2012년까지 가장 빨랐던 슈퍼컴퓨터고요. 다음에 24절기가 있어요. 24절기. 봄 같은 경우 입춘은 쉽죠. 입춘, 우수, 비가 내리고 싹이 트고요. 경칩, 개구리가 그러니까 입춘하고 경칩이 바로 있는 게 아니라 비가 먼저 와야 개구리가 잠에서 깨고, 그 다음에 이제 낮이 길어지기 시작하죠. 개구리가 잠 깬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낮이 길어지니까 이제 농사 지을 만하죠. 그래서 청명이래 가지고 농사 준비를 하고요. 그다음에 고구는 이제 농사비가 내리는 거지. 이제 그다음에 입하는 뭐 쉽겠고, 이제 여름이 시작됐고, 여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농사 시작하는 게 소만이라고. 소만. 본격적으로 농사 시작하고, 그다음에 이제 농사하려고 논 정비 다 해놓으면 이제 씨를 뿌려야 되니까 그냥 망종해가지고 씨를 뿌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낮이 제일 길어지고 하지가 되고, 그다음에 소서, 이제 낮이 길어진 다음에 더워질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소서, 이제 여름 더위 시작되고, 대서가 가장 더울 때. 그러니까 가장 덥다가 입추가 이제 가을이 시작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을이 시작되고 이제 일교차가 커지는 거죠. 쳐서 목이 입도로 간다 했나? 아무튼 뭐 쳐서 일교차가 커지고, 일교차가 커지니까 이제 이슬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추웠다 더웠다 이러니까 되게 백로고요. 백로. 그다음에 이제 밤이 이제 슬슬 길어지죠. 추분이고요. 그다음에 한로. 밤이 더 길어지니까 이슬이 이제 더 찬 이슬로 바뀐 거죠. 한로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슬이 얼어가지고 이제 상강, 서리가 내리기 시작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리가 이제 내리기 시작, 이제 입동이 되는 거죠. 겨울 시작하고, 이제 서리가 이제 얼어붙기 시작한 거죠. 소설. 소설, 얼음이 얼기 시작하고요. 대설은 이제 큰 눈 오는 거. 그다음 동지 오고, 소한이 가장 추울 때입니다. 소한이 가장 추울 때. 대한이 가장 추울 것 같은데 소한이 가장 추워요. 그래서 대한이 겨울 큰 추위. 그 다음에 퀄리티 스타트는 아까 처음 시작했을 때 노러는 이제 이기는 거고, 퀄리티 스타트는 이제 좋은 스타트죠. 6인 이상 공을 던지고 자책 전부
3점 이하로 막아내는 게 퀄리티 스타트고요. 도박사의 오류. 확률적으로 독립적인 사건에 대해 이전 사건의 발생 확률에 근거하여 다음번에 반대가 나올 것이라 착각하는 거. 옛날에 몬티오리 딜레마? 그거랑 좀 비슷하다 보면 돼요. 스톡데일 패러독스. 합리적 낙관주의라고. 지금은 힘들지만 나중에 좋을 거라고 하는 거죠. 지금 저죠. 여기 스톡데일 패러독스. 노시보 효과는 플라시보랑 반대죠. 플라시보. 이 약을 모으면 내 조직이다. 이런 믿음 때문에 진짜 몸이 조져지는 거죠. 그게 노시보고요. 뭐 블랭킷 증후군은 그러니까 애들 장난감 같은 애착이 대상이 된 물건이 가까이 없으면 불안해하는 거. 이게 블랭킷 증후군이고요. 아젠타 세팅은 뭐 아젠타가 의제니까 의제 설정이라고 하면 되고요. 뭐 매스미디어가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현행 이슈에 대한 공중의 생각과 토론을 설정하는 방식을 아젠다 세팅이라 합니다. 그다음에 경마 저널리즘은 그냥 경마하는 것처럼 1등, 2등 뭐 순위만 쫙 가는 거죠. 다른 거 상관없이 득표 상황만 집중해서 보도하는 걸 경마 저널리즘이고요. 옐로우 저널리즘은 뭐 인간의 불건전한 감성, 뭐 범죄, 괴기 사건, 성추문 등을 자극하는 것을 과대하게 취재 보도하는 신문의 경향이라고 합니다. 옐로우 저널리즘을. 그리고 블랙 저널리즘은 옐로우 X, 블랙도 검색해보고 블루도 검색해봤는데 옐로우 블랙밖에 못 찾았어요. 레드 저널리즘도 아마 없었을 거예요. 레드 저널리즘, 레드 저널리즘도 못 찾았어요. 그래, 블랙 저널리즘은 폭로하는 거죠. 폭로하는 취재 활동. 보도하겠다고 위협하거나 특정한 이익을 위해 보도하는 게 블랙 저널리즘. 옐로우는 자극적인 거. 그다음에 딥프 백그라운드. 딥프 깊은 배경. 그 취재원이나 기사의 출처를 밝히지 않는 취재 형식이라고 합니다. 이게 오프 더 레코드에 속하지만 일단 딥프 백그라운드는 그 누군지를 말 안 할 뿐이지 일단 보도는 하는데 오프 더 레코드는 보도는 안 하는 거죠. 그리고 블랙박스 전략은 뭐 자신의 신기술을 모방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아예 특허 등록하지 않는 게 블랙박스 전략이고요. 꾸바드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꾸바드 증후군. 꾸바드라고 하나요? 책이 오래돼서 쿠바드 맞네요. 쿠바드도 맞고 쿠바드가 더 깔끔하니까 쿠바드로 갑시다. 그러니까 와이프 임신했을 때 남편도 같이 막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쿠바드 증후군이고 아담 증후군은 중장년 이후 남성 호르몬이 이제 변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각종 증세들 나타나는 게 아담 증후군이고요. 스탕달 증후군은 뛰어난 미술품이나 예술작품 봤을 때 순간적으로 느끼는 각종 정신적 충동이나 착란 상태에 빠지는 증후군을 스탕달 증후군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야, 이 계속 나오냐? 관혼상제, 관례, 그러니까 성인식, 결혼식, 상가, 제사 보면 되고요. 혼례는 결혼식이 의혼이게 결혼을 의논하고 납체, 뭐 사주 또는 사성 보내는 게 납체고요. 납패가 폐물이라 보면 되고요. 예물 보내고 친령, 처가 가서 신부 데리고 오는 거. 친령. 상례는 장사죠. 제례는 제사 지내는 거. 그다음에 판문점 선언에 뭐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개성에 설치하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이산가족 상봉 약속한 거 있고 연내 종전선언이랑 핵없는 한반도 실현. 이산가족 상봉이랑 연내 종전은 하도 많이 해가지고 아는데 핵 없는 거 이건 워낙 많이 했으니까 남북 공동연락소 설치하는 거는 좀 자주 안 해가지고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다음에 관계 마케팅은 고객 등 이해관계자 외에 강한 유대관계를 형성하여 뭐 유지해감을 발전시키는 마케팅 관계 마케팅이고, 버즈 마케팅은 인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소비자의 상품 정도를 전달하는 마케팅이야. 방문 판매 쪽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버즈 마케팅은. 그러니까 꿀벌이 막 돌아다니면서 하는 거, 그거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버즈 마케팅. 그리고 개헌할 때, 개헌 절차는 일단 국회의원 절반 이상, 예, 국회의원 절반 또는 대통령이 발의를 하게 되고, 20일 이상의 개정안을 공고하고요, 대통령이. 그 다음에 60일 안에 의결을 하고, 3분의 2 이상 찬성을 하고, 그 다음에 20, 60, 30 하면 되겠 20, 60, 30, 그 다음에 30일 안에 국민투표하고요. 그 다음에 제 개정안은 대통령이 즉시 공포해야 됩니다. 즉시 공포. 그 다음에 피부세, 그러니까 환경재 이용하는 대가를 치르는, 예, 환경재 사용할 때 세금 때리는 거. 후생경제학에서 제한됐다고 합니다. 공권력에 의해 뭐 지장에 상응하는 만큼 환경재 이용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 그다음에 루트킷은 키트는 키트잖아요. 키트 모여져 있는 거. 루트는 훔치다 이런 거죠. LOT 뭐 훔친 물건 이런 그러니까 도구 도둑질하기 도구, 네. 도둑질하기 위한 도구라 생각하면 되겠아요. 그러니까 시스템 침입 사실을 숨긴 채 차후의 침입을 위한 불법적인 해킹에 사용되는 기능들을 제공하는 프로그램들 모음이 루트킷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원바이러스가 이름은 많이 들어봤는데 뭔지 잘 몰라가지고 찾아봤는데 별거 없더라고요. 그냥 바이러스입니다. 그 다음에 스니핑은 네트워크 중간에서 남의 패킷 정보를 도청하는 해킹 유형을 스니핑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초과 수요 같은 경우에는 주어진 가격 수준에서 수요량이 공급량을 초과한 경우, 네. 말 그대로 수요가 초과됐어요. 네, 수요가 초과된. 가수요는 예상하고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측을 하고 지금 당장 필요 없는 거를 사는 거죠. 지금 하면 마스크 그거 생각하면 되게 가수요. 네. 그다음에 엔젤 개수는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율, 가계 지수에서. 그다음에 보통 엔겔 지수라고 하잖아요.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네. 그다음에 지니 개수는 불균형 수치고요. 엔겔 지수는 먹거리. 네. 지니 개수는 먹거리고 또 보니까 뭐 상관계수가 있더라고요. 보기에서. 네. 두 별량 X, Y 사이의 상관계 정도를 나타낼 수치라고 합니다. 국제 사면위원회는 그냥 국제적으로 탄압받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국가 권력에 의해 처벌당하고 억압받는 각국 정치범들을 구제하기 위해 설치된 국제기구를 국제사면위원회고요. 국제해사기구는 배들 돌아다니니까 항로 같은 거 설정하고 이런데, 항로, 교통규칙, 항만시설, 뭐 국제적 통일을 위한 기구가 국제해사기구고요. 그레샴의 법칙은 악화는 양화를 구축한다 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악화라는 게 은이 적은 돈, 양화는 은 수요가 많은 돈. 그러니까 은 수요가 적은 돈, 은 함량이 적은 돈이 은 이게 많은 걸 구축한다는 게 사람들이 은 양이 많은 걸 집에 쟁여다 두고 은이 별로 없는 거는 막 쓸 거 아니에요. 예. 그게 결론적으로 보면 양화는 계속 집안에 쌓여가는 거예요. 점점. 그걸 이제 구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레샴의 법칙이 그거예요. 악화는 양화를 구축한다. 그 다음에 이타의 병이 카드뮴이고요. 미나마타 병은 수은입니다. 이게 두 개 은근히 엄청나게 헷갈려요. 이수? 카드뮴 수은 아는데 이수하면 안 되잖아. 반대잖아. 마수로 합시다. 마수. 그 다음에 진폐증, 진이 뭔지죠?
먼지가 침식해가지고 폐에 섬유화가 일어나는 거고요. 규폐증은 규산입니다. 규산이 들어왔을 때 뭐 만성질환, 폐는 폐고요. 그 다음 시럽. 마찰적 시럽은 뭐 노동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직장을 찾기 위해 정보 수집 활동에 종사하고 있을 동안의 실업 상태. 아니, 구직 활동 중이죠. 구직 활동 중이 실업이고요. 구조적 실업이 뭐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실업이고요. 잠재적 실업인은 그냥 아르바이트 하고 있는 거, 형식 표면상으로 취업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실업한 상태에 있는 아르바이트 하는 거고요. 실강 시업은 아예 포기하는 거죠. 마찰. 전 회사에 탈주해서 마찰적 실업, 잠재적 실업 되고, 스테이션 브레이크는 TV 또는 라디오의 프로그램과 프로그램 사이의 공백에 광고 나오는데 그게 스테이션 브레이크고요. 레오 러다이트가 옛날에 영국 그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 공장 노동자들이 기계 다 때려 부수고 하는 게 러다이트거든요. 네, 러다이트인데 여기서 새로운 네오라고 붙인 거예요. 그래서 첨단 기술 수용 거부하는 그거를 네오 러다이트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쿠바드 신드롬 아까 위에 했는데 쿠바드 네, 그거고요. 그러니까 결혼했을 때 아예 와이프 임신할 때 남편도 같이 마시가는 거. 타임오프제는 근로시간 면제 제도를 하는데 노조 전임자한테 임금 지급하면서 근로시간 면제해주는 제도를 타임오프제입니다. 이게 설명이 길길래 막 다 줄였는데 결국 이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노조 전임자한테 돈 주면서 근로시간 면제해주는 거. 그게 타임오프고요. 임금 피크제는 워낙 지금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좀 돈을 작게 받고 정년을 연장하는 거죠. 네. 임금 피크제고요. 쟁의행위 중에서 동맹파업, 태업이 사보타주였나? 동맹파업, 태업, 보이콧, 생산관리, 뭐 피케팅 이게 이제 그 노조 측에서 할 수 있는 거고요. 사용자 측은 직장 폐쇄, 락아웃이라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구분해가지고 하면 좋을 것 같고요. 허브족은 이제 허브 도시를 기반으로 사는 그러니까 유행을 창조하는 탈국가적 인간형. 허브 도시를 기반으로 탈국가적 인간형을 허브족이라고 하고요. 쿠거족은 좀 속어입니다. 그러니까 연하의 남성과 데이트하는 여성을 가리키는 미국 속어를 쿠거족이라고요. 편집숍은 한 매장 안에서 다 하는 거예요. 한 매장 안에서 다양한 브랜드 제품 판매하는 매장이고요. 팝업 스토어는 우리 팝업창 띄우면 바로 끄듯이 짧은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운영하는 상장을 팝업 스토어라고 하고요. 안테나숍은 안테나처럼 뭐 탐색하는 거죠. 판매 동향을 살피기 위해 메이커나 도매상이 직영하는 소매 점포를 안테나숍이랍니다. 그 다음에 승자의 저주는 경쟁에서 이겼지만 과도한 비용을 치름으로써 후유증을 겪는 상황이 하는데 그냥 상처뿐인 승리라고 하면 되겠죠. 상처뿐인 승리. 그거를 승자의 저주. 그 다음에 공유지의 비극. 공유 자원을 이제 개인 자율에 맡겼을 때 서로 다 잘할 거라고, 잘 해물라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자원이 남용되거나 고갈되는 현상은 공유지의 비극이. 이거는 중국집에서 시킨 탕수육. 먼저 먹는 사람이 임자니까 먼저 쭉 물라고 하다 보니까 뭐 탕수육 금방 잘 살라보고 이런 애들 공유지의 비극입니다.
케네디 스코어는 야구에서 8대 7이고요. 타이업 광고는 협동 광고라 하는데 뭐 광고주가 둘 이상이죠. 복수의 광고주가 하나의 광고 장소 또는 시간을 공유하여 상승 효과를 누리는 광고를 타이업, 협동 광고. 애드벌토리얼, 광고인데 그러니까 기사처럼 쏘는 광고. 예, 언뜻 보기에는 기사처럼 만들어진 논설, 사설 형식의 광고를 애드벌토리얼이라고 하고요. 시즐 광고는 이게 시즐이 고기 구울 때 나는 그 소리 있잖아요. 그거 한 거, 그러니까 소리 통해서 이제 자극하는 거. 그게 시즐 광고고요. 뭐 세계 4대 뮤지컬 해가지고 오페라의 유령, 미스 사이곤, 캐츠, 레미제라블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임승차가 가능한 사람은 경로 우대자는 만 65세 이상이고요. 독립유공자, 그 다음에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1상급 포함하고 보호자 1인 포함하고, 그 다음에 5.18 민주유공자는 1급만, 그리고 보호자 1인 포함. 이거는 부산 지하철이에요. 부산 지하철. 국가유공자는 1에서 7급이고요. 그 다음에 필수 공익사업, 철도점, 운수 쪽, 그러니까 운수 쪽, 그 다음에 수도, 전기, 가스 이런 건 당연하겠죠. 석유 정제 및 석유 사업이 필수 공입 사업 들어가고, 그 다음에 병원, 그 다음에 한국은행사, 그 다음에 통신, 이게 필수 공익 사업인데 우리는 뭐 철도 쪽이겠죠. 그다음에 TPS, 뭐 초고속 인터넷 전화, 방송과 하나의 상품 묶은 통신방송 융합 서비스, 지금 뭐 KT에서 하고 있는 거, IPTV 뭐 이런 거죠. IPTV, TPS고요. IPS라고 해서 IPS, 유도만능 줄기세포라고 하는데 유전자 조작을 통해 이미 다 자란 어른 세포를 그냥 돌리는 거죠. 예, 줄기세포로 되돌리는 게 IPS라고 합니다. IPS는 또 뭔 약자지? 유도만능 줄기세포. Induced pluripotent stem cell. S가 스템셀이네. S가 스템셀이고, 또 IPS는 LCD 한 종류겠네요. 액정을 눌러도 모양이 변하지 않으며, 이건 변하는데, 네, 그렇답니다. 그 다음에 VMS, 대상의 특성과 제조 방법 등을 데이터를 컴퓨터 그래픽 기술을 통해 시뮬레이션하는 프로그램 VMS라고 해서 뱅크러닝이 은행이 도망갔다는 거죠.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금액이 인출이 대규모로 발생한 현상, 뱅크런입니다. 리딩 뱅크는 이끄는 거죠. 이끄는 뱅크고, 금융상품 개발을 통해 위에 있던 뭐 선구자 기업이나 뭐 비슷한 거겠죠. 다른 은행에 비해 앞서가는 은행을 리딩 뱅크라고 하고요. 코팅 뱅크는 환율 고시하는 은행, 코팅 뱅크라 하고요. 그다음 인플레이션 해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실질적인 화폐 가치 하락에 대처하기 위해 토지나 건물, 물건을 구입하는, 화폐 가치 하락에 대처하기 위해 그다음에 갤로핑 인플레이션, 악성 인플레이션이라고, 만성 인플레이션이고, 여기서 하이퍼 인플레이션도 있고, 더 올라가면 갤로핑이 하이퍼 미치라는 거. 그다음에 코스트 인플레이션, 원자재 가격 등의 상승으로 인한 생산비 증가로 물가가 상승한 현상을 코스트 인플레이션이 하고요. 인플레이션 타겟팅이 특정 인플레이션을 하나의 통화 정책으로 수행한 후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제도가 인플레이션 타겟팅이고요.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갭, 생산이 더 이상 증가할 수 없는 상태에서 소비자들이 원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수요 가액이 공급 가액을 넘을 때 그 차액, 그러니까 소비자는 더 원하고 있고 생산은 이제 더 이상 안 되는데, 그러니까 소비자 수요 그래프는 이래 가고 있고 생산 그래프는 이래 가고 있는데, 이때 이 차이를 말하는 게 인플레이션 갭이네요.
그다음에 순우리말 중에 그린비가 그리운 선비고, 암상이 타인을 시기하는 마음이나 행동을 암상이랍니다. 그다음에 박이부정, 여러 방면으로 알고 있으나 뭐 자세하지는 못함. 박이부정이고, 인자무적은 어진 사람은 천하에 적대시하는 사람이 없다. 그다음에 천려일실은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도 한 번쯤은 실수할 수 있다. 야, 이거 너무 많다. 내가 만들어 놓고도. 아, 그다음에 텔레크라시는 텔레비전 민주주의, 정치인들이 TV, 라디오, 인터넷 등을 통해 정치 활동을 하는 현상, 미디어 정치, 텔레크라시를 하고요. 카디즈, 한국 방공식별구역, 최남단에. 그다음에 별건 수사는 피의자를 조사하는 관계에서 확보한 증거와 정황 등을 토대로 이거를 별건 수사랍니다. 애국법은 미국에서 만드는 거죠. 9.11 테러 때문에. 예. 그다음에 톱다운 제도는 재정당국이 정해준 예산 한도 내에서 부처별로 이게 톱다운 제도. 예산 한도 내에서 부처별로 자유롭게 예산을 편성해서 자율성을 높이는 거. 국부펀드는 정부가 무역 흑자나 외환 보유액 같은 자산 중의 일부를 따로 분리하여 정부가 직접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하는 자금. 국부펀드. 그러면 이거는 우리 그 뭐지? 국민연금 주식하기. 국부펀드겠네. 국부펀드. 그다음에 그림자 금융. 은행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금융당국의 엄격한 건전성 규제를 받지 않은 증권사, 여신금융사, 채권보증회사 등의 금융기관과 헤지펀드, 여기까지 하면 되겠네. 은행과 은행과 하는 짓은 비슷한데 규제를 제대로 안 받는, 규제를 안 받는 거죠. 않는 금융상품. 그다음에 녹인 베리어. 주가 연계증권에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주가 수준을 녹인 베리어를 하는데 이거는 뭐 설명을 못 하겠고. 그다음에 메라비언의 법칙. 이거는 의사소통에서 언어적 요소의 중요성 7%에 불과. 목소리가 38% 차지하고, 잘생긴 사람이 말하면 더 예뻐 보이고, 잘생겼는데 목소리까지 좋으면 더 개쩔어 보이는 메라비안의 법칙이고요. 셀리의 법칙은 이제 머피 법칙 반대. 좋은 일만 계속 생기는 게 셀리의 법칙이고요. 스콥 같은 경우에는 독점 보도한 특종 기사를 스콥이라고 하고요. 로컬 에디션은 지방 소식이죠. 지방 소식. 중앙지 한 면에 지방 소식만 게재하는 난이 로컬 에디션이고요. BTL은 below the line, 그러니까 미디어를 게재하지 않는 프로모션으로 미디어를 매개하지 않는 프로모션, 그러니까 TV나 이런 걸 안 거치는 프로모션이겠네요. 판매 지원, 유통 지원, 샘플링 같이 대면 커뮤니케이션, 대면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사람 대 사람, 맨투맨으로 만드는 게 BTL, below the line. 시버트는 그러니까 피폭, 방사능 피폭 측정하는 단위, 시버트. 방사선 비폭량 단위. 워터링 홀, 이 해킹 방식 중에 하나고요. 공격의 목표 대상자가 자주 방문한 웹사이트의 악성 코드를 미리 감염시켜 잠복하면서 접속하게 기다리는 거. 자주 방문하는 웹사이트의 악성 코드 미리 감염, 워터링 홀이고요. 유니콘 같은 경우에는 비상장 벤처 기업인데 잘 나갈 것 같은
유니콘. 환상인데 보면 완전 대박이. 유니콘이고요. 그러니까 청색 기술은 자연 현상을 모방하거나 동식물이 살아가는 방법으로 공학적으로 응용할 환경오염 발생을 방지하는 기술이 청색 기술이고요. 팝콘 브레인은 뭐 스마트폰의 폐해라고 하는데 자극적인 거에만 반응을 보이는 거죠. 예. 천천히 변화하는 현실에는 둔감한 뇌구조, 팝콘 브레인이고요. 카페라테 효과는 티끌모아 태산이죠. 예. 카페라테. 그다음에 스페셜 올림픽이 패럴림픽이랑 같은 말인 줄 알았는데 또 아니더라고요. 스페셜 올림픽도 따로 있어요. 패럴림픽은 지적 장애 발달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군대에서 다치거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그런 건데 패럴림픽, 스페셜 올림픽은 지적 장애. 예. 리본 달아줍니다. 1, 2, 3등한테 메달 주고 나머지에겐 리본을 달아줍니다. IOC가 인정하는 세계 3대 올림픽 중 하나랍니다. 스페셜 올림픽. 4년에 한 번씩 열리고 패럴림픽과는 다르고. 그 다음에 CPRP, 코스트 퍼 레이팅 포인트. 1% 시청률 얻기에 소요되는 광고비가 CPRP고요. 그 다음에 그로스 레이팅 포인트, 그냥 잘하는 거죠. 일정 기간 동안 매체 운용을 통해 얻어진 각각의 시청률을 모두 합친 수치가 그로스 레이팅 포인트고요. TARPS, 타겟 오디션, 특정 청자 비율 포인트. 타겟 오디션 레이팅 포인트. 그 다음에 CPM이 코스트 per 밀레니엄 밀레니엄 100만이 밀리. 이거랑 좀 헷갈렸죠. 이 문제에서 밀리를 보고 100회 밀레니엄 뭐 생각하고 밀레니엄 100만이지만 100이랑 같은 100이니까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미장센이 연극과 영화 등에서 연출가가 무대 위의 모든 시각적 요소를 배열하는 작업을 미장센이라 하고요. 스크루블 코미디는 일단 두 남녀가 우여곡절 끝에 만나서 희극적. 두 남녀가 사랑의 결실을 희극적. 재치인 대상이 스크루블 코미디. 유엔 난민조건이 종교, 인종, 민족, 신분, 정치적 의견 이렇게 다섯 가지고요. 그다음에 디마케팅, 남양이라고 해야 되나? 뭐 적절한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주인 구매를 디마케팅이라 합니다. 그게. 그다음에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 수요가 인플레이션을 견인한다는 거죠. 네,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이니까 수요가 물가 상승을 견인해 간다는 거. 에그플레이션, 에그리컬처, 농업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곡물 쌀값 올라가가지고 물가 상승하는 게 에그플레이션이고요. 억압형 인플레이션은 압력은 존재하지만 압력이 억압돼 있다는 거죠. 공식적으로 실현되지 않는 상태를 억압형 인플레이션이 하고요. 그 다음에 개방형 인플레이션은 이제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 억제되지 않고 진행되는 것을 개방형 인플레이션. 그 다음에 배블론 효과. 가격이 오르는데 이거 했죠. 수요가 줄어들지 않는 현상은 배블론 효과고, 데킬라 효과. 한 국가의 금융위기가 주변 국가로 파급되는 현상을 데킬라 효과랍니다. 프로도 효과는 반지의 제왕 그거죠. 영화 그거 생각하면 되고, 영화로 인해 가지고 직업들 많이 생기고 이런 거를 프로도 효과라 하고요. 상계 관세가 뭐 수출국이 수출품에 장려금,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수입국이 경쟁력을 상쇄시키기 위해 부과하는 누진세를 상계 관세라고요. 슬라이딩 관세는 이제 가격을 유동적으로 하는 그런 관세고요. 상쇄시키기 위해 상계 관세.
네카시즘은 인터넷이나 이게 메카시즘에서 나온 거예요. 메카시즘에서 인터넷이 넷 붙인 거거든요. 선동하는 거죠. 무차별적인 비방을 유포하여 여론을 선동. 근데 메카시즘은 인터넷이라는 거고, 메카시즘은 미국에서 너 빨갱이지 이렇게 한 거. 네, 이게 메카시즘이고요. 신코구닝은 코구가 누에고치거든요. 집안에서 이것저것 잘 노는 사람들. 신코구닝, 조이풀 트레인은 즐거운 기차죠. 기차 안에 이것저것 막 해놓은 거. 차이니즈 월. 귀엽네. 원래는 뭐 만리장성 뜻하는 건데, 이게 이제 뜻이 바뀌어갖고, 귀엽네. 정보 교류를 차단하는 장치 또는 제도고요. 이게 차이니즈 월이고, 볼커 룰인데, 미국 금융기관의 위험 투자를 제한하고 대형화를 억제하기 위해 만든 금융기관 규제 방안이 볼커 룰이에요. 볼커가 사람 이름이에요. 미국 오바마 정부가 만들었고, 차이나 리스크는 우리나라에 아니지. 그러니까 중국 의존도가 높은 사람들이 지는 위협이죠. 뭐 중국이 삐끗하면 우리도 삐끗하는 그런 거. 네. 차이나 리스크고, 차이나 디스카운트는 이제 우리나라에 상장되는 중국 회사들이 뭐 실제 가치보다 낮게 평가절하되는 거. 중국산이면 일단 까고 보자. 이게 차이나 디스카운트고요. 그다음에 내셔널 미니멈이 뭐 국민 생활 수준이랍니다. 그냥 전체 국민이 누릴 수 있는 생활 복지 수준을 내셔널 미니멈이라고 하고요. 셉테드는 이제 범죄 예방하려고 그 건축하는 그런 거. CCTV 같은 거 설치하고 뭐 가로등 설치하기 셉테드고요. 폴라, 보텍스가 최고점인가? 폴라가 극지방이고 보텍스, 북극과 남극지방을 휘도는 소용돌이랍니다. 그러니까 최대 지금 6,000km. 와, 딱 크다. 할렌기루. 코워킹 스페이스, 코워킹이 함께 일하는 그거잖아요. 공동사무실. 하나의 공간에 다양한 분야에서 조성된 공동사무실이고요. 바나나, 님비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build absolutely nothing anywhere near anybody. 절대로 완벽히 짓지 마라. 완벽하게 여기에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환경오염 시설을 뭐 설치하지 못하게 하는 현상을 바나나 현상이라고 하고요. 아이턴은 도시에 사는 사람이 농촌으로 되돌아가는 거. 아이턴 현상이고. 쉐어웨어 같은 경우에는 포토샵 프로그램을 생각하면 되죠. 포토샵 프로그램. 예. 어찌됐건 뭐 30일 쓰고 난 다음에 돈 내야 되는 거죠. 예. 그리고 홀로그램은 빛의 간섭을 이용해서 만든 겁니다. 그다음에 블루칩은 대형 오량주. 그러니까 레드칩은 이거 중국 쪽이죠. 네. 홍콩 증시, 중국 정부와 그러니까 중국과 관련된 레드칩이 안 좋은 건 아니에요. 우선주는 보통주보다 재산적 내용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지위가 인정된 주식을 우선주라고 하고요. 옐로칩은 대형 우량주는 아니지만 양호한 실적. 주가 상승 기회가 있는 그걸 옐로칩. 그 다음에 테니스 4대 메이저 대회는 윈블던, 프랑스 오픈, 호주 오픈, US 오픈이고요. 데이비스컵 같은 경우에는 테니스 대회긴 한데 이거는 그냥 테니스 월드컵이라고 보면 됩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은 불황 속에서 이제 물가 상승 올라가는 거예요. 디스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 이제 디스한다는 거죠. 인플레이션 통제하기 위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점차적으로 통화를 수축시키면서 물가 상승이 낮아지겠는데 디스인플레이션이고요. 디폴트는 우리 지지 이자 지불이나 원리금 상환이 불가능해. 디폴트. 보통 디폴트 선언하면 그리스가 그렉시트 할 때 디폴트 선언했죠. 그거 생각하면 되고요. 유동성 함정은 경제 주체들이 돈을 움켜쥐고 시장에 내놓지 않는 상황. 시장에 현금이 막 흘러 넘치는데 일단 현금은 엄청나게 많죠, 시장에. 근데 이 현금이 안 돌아다니니까 경제가 침체된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곳간에만 쌓아놓는 거. 유동성 함정이고요. 정크 본드. 본드가 여기서 주식입니다. 예, 쓰레기. 정크 본드. 고위험, 고수익 채권이고. 이게 잘하면 대박이고, 못하면 이거고. 정크 쓰레기 주식이란 거죠. 코코 본드는 유사시 투자원금이 주식으로 강제 전환되거나 상각된다는 조건이 붙은 회사채라고 하는데, 뭐 그렇답니다. UCT는 유비쿼터스 시티, IT 인프라와 유비쿼터스 정보기술 갖춘 도시를 UCT라 하고요. 브레인 시티는 그 대학이죠. 대학 도시, 대학 중심의 도시, 브레인 시티고요. 아쿠아 시티는 말 그대로 물도시. 스마트 시티는 인간의 신경망 같이 뭐 이거 키워드로 잡아가면 될 거예요. 기반 시설이 인간의 신경망처럼. 누진세가 그러니까 점점 올라가는 거. 소득세, 상속세, 법인세, 증여세, 전기세도 누진세 포함됐죠. 그 다음에 지프의 법칙은 언어 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단어는 극단적으로 몇 개 안 된다는 것으로 뭐 일정 하잖아요. 만약에 한국어 치면 뭐 야라는 단어가 뭐 쓰이는데 야가 제일 많이 쓰이고 여가 두 번째로 쓰이는데 야는 100번쯤 쓰이는데 여는 10번도 안 쓰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쓰이는 단어는 몇 개 안 된다. 이게 지프의 법칙. 논 칼라는 이게 뭔 칼라인지도 모르겠다. 예. 블루 컬러도 화이트도 칼라는 무색지대. 손에 기름 묻히는 것도 아니고 서류에 매달리지 않은 컴퓨터 세대를 논 칼라라고 하고요. 경제활동 인구는 15살 이상입니다. 예. 그리고 실업자도 경제활동 인구에 포함이 돼요. 예. 테뉴어. 교수의 정년을 보장해주는 제도. 우수한. 그 다음에 존 스쿨 제도. 이거 성범죄자들한테 하는 건데. 초범인 성폭행범 해주는 거. 그냥 교육받게 하면, 교육받으면 이거 없애주는 거고요. 매건법 같은 경우에는 성범죄자 공개하는 법. 그게 매건법이고요. 게리맨더링은 서로 담합하는 거죠. 담합해가지고 특정도는 선거구를 부자연스럽게 정한 걸 게리맨더링이라고 하고요. 에코 드라이브는 뭐 그러니까 친환경적으로 운전하자 이런 거죠. 에코 드라이브는. 그리고 3R 운동 해가지고 리듀스, 리유즈, 리사이클, 물자 절약 재활용 운동. 이게 3R 운동이고 그린 스타트 운동이 그린 환경. 비산업 부분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고자 시작된 범국민 실천 운동이고요. 그린 업그레이드 운동. 뭐 배출한 이산화탄소에 상환한 만큼 환경보호 기부금을 내는 운동. 그린 업그레이드. 위스타트는 우리 함께 출발합시다. 그러니까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복지나 그러니까 뭐 교육 기회 줘가지고 출발선을 갖게 맞추어주는 함께 가자 위스타트 운동이고요. 체리족은 초식남들? 초식남도 아니고 그냥 여자랑 남중 남고 군대 공대 트리 탄 사람 체리족. 딘스족은 더블 인컴 노 섹스 딩크에서 또 추가된 거죠. 이제 밤일도 안 하는 거죠. 딘스족이고. 댄디족은 남자인데 뭐 직접 돈을 벌어서 알뜰하게 소비 생활을 즐기는 젊은 남자를 댄디족이랍니다. 오델로 증후군은 오델로가 탁 놓고 옆에 탁 놓으면 색깔이 딱 변해버리잖아요. 그것처럼 일단 증거가 없어요. 그냥 옆에 있는 사람이 나쁜 놈일 거야. 이렇게 일단 믿고 보는 거죠. 내가 나쁜 놈이니까. 배우자나 부정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그럴 때 믿음을 갖는 증세를 오델로 증후군이고요. 앨리스 증후군은 앨리스 이상한 나라 보면 크기가 지멋대로 바뀌잖아요. 그거 보면서. 그래서 이제 사물의 크기나 뭐 몸의 크기가 평소와 다르다 느끼고 뭐 편두통을 앓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레몬법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렉서스 한 시계 맞았죠. 네. 뭐 미국에서 이제 결함이 있을 때 소비자한테 교환, 환불, 보상 등을 하도록 규정한 미국의 소비자 보호법, 이게 레몬법이고요. 그다음에 민하우젠 증후군이 실제로는 앓고 있는 병이 없는데도 아프다고 거짓말 일삼거나 자해를 하여 삶에 관심을 끌려는 정신질환을 민하우젠 증후군이랍니다.
그다음에 제노비스 신드롬이 목격자가 많을수록 범죄 현장을 신고하거나 저지할 행동을 보이지 않는 방관자적 현상. 네. 목격자가 많을수록 방관. 그게 제노비스 신드롬이고요. 엠버 경보 시스템은 실종됐거나 납치가 의심되는 아동의 얼굴과 신원을 도로의 전광판, 방송, 휴대전화 등으로 통해 공개하여 신고와 제보를 독려할 시스템입니다. 실종, 납치, 아동의 신원을 갑자기. 그 다음에 홀드업 경보 시스템, 약탈 경보. 레드얼렛은 공습 경보죠, 그냥. 그 다음에 약탈 가격은 지배적인 위치에 있는 기업이 다른 기업들의 신규 진입을 막거나 경제적인 손실을 입히기에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공급하는 전략을 약탈 가격이라 하고요. 적은 가격은 유사하거나 동일한 제품의 가격만 다르게 책정하여 소비자들의 구매를 유도하여 판매를 늘리기 위한 전략. 골디락스 가격은 대빵 비싼 거, 싼 거, 중간에 적당한 거 넣으면 이게 적당한 게 선녀처럼 보인다. 그게 골디락스 가격이고요. 플레비사이트는 국민투표제도. 플레비사이트라는 거 단어 자체가 국민투표제일 거예요, 아마. 맞나? 국민. 네, 맞네요. 플레비사이트. 리퍼렌덤도 있고요. 리퍼렌덤이랑 플레비사이트 둘 다 국민투표입니다. 하인츠 딜레마. 하인츠가 남편이에요. 남편 하인츠 아프난을 위해 도둑질하는 거죠. 도덕적 올바른가? 안보 딜레마 같은 경우에는 우리 땅 지키기 위해서 군사력을 막 늘렸는데 옆 나라에서 불안해가지고 옆 나라에서도 군사를 막 올려가지고 불안정 느끼는 거 안보 딜레마고요. 트리핀의 딜레마를 하는데 이제 일단 기축 통화 발행국 지금으로 따지면 미국이나 일본 정도 되겠죠. 기축 통화의 국제 유도성을 유지해야 되죠. 자기 기준으로 되니까. 그러면 지 맘대로 하면 안 되니까 국제 수지 적자를 지속해야 되면 적자가 계속되면 그 기축 통화 신뢰도가 떨어지죠. 적자가 나라 꼬라지가 개판되니까. 그러면 이게 긴축 정책을 하게 되면 이제 경기 침체가 되고 경기 침체가 되면 또 이제 나라 꼬라지 더 안 좋아졌는데 기축 통화 신뢰가 떨어지는 이게 트레핀의 딜레마를 하는데 그냥 기축 통화 발행국 기축 통화 발행국의 딜레마라고 보는 게 좋겠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했는데 별로 안 하니까 더럽게 많이 했네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 일찍 잘랍니다.